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레디얼 펑션의 어심토틱 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포텐셜이 있는 걸 보면은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로 나눌 수 있었는데 어심토틱 폼을 우리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인커밍 웨이브는 아직 포텐셜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프리 파티클이랑 같은 어심토틱 폼을 가질 테고 나가는 거는 포텐셜의 영향을 받고 나가는 거니까 포텐셜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텐데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역시 나가는 것도 플럭스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그 원래 이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페이스만 바뀌는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썼던 게 뭐냐면 어심토틱 폼은 pi over 2 다음은 그래서 요거가 우리 원래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1이었는데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요게 있어서 요게 페이스만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페이스 쉬프트 델타 L을 도입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쓰기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델타 L이 아니라 2배 델타 L로 쓰냐. 요거는 다시 쓰면 e to the I 델타 L로 묶으면 뭐 K에 대한 의존성은 내가 생략해서 쓰고 쓰면 e to the minus I KR 2분의 L 파이 델타 L만큼 플러스 델타 L 마이너스 e to the I KR 마이너스 2분의 L 파이 플러스 델타 L 다음 같이 쓸 수 있어서 e to the I 델타 L 그 다음에 나머지는 2i분의 마이너스 2i분의 1을 쓰면 kr분의 sin kr 2분의 1 파이 플러스 델타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는 피직스에 관심이 없고 우리 릴레티브 페이스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요 사인으로 나타냈을 때 원래 있는 프리 파티클의 어심토틱 폼에다가 델타 L만큼도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포텐셜에 대해서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델타 L이 얼만큼 변화하느냐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포텐셜 외를 보면 예를 들면 제로 마이너스 V0 A인 경우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마이너스 V0 제로 R이 A보다 크고 R이 A보다 작은 경우 다음 것 쓰면 우리 여기서는 프리 파티클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바깥에는 에너지가 EM분의 E뮤분의 H바 제곱 K제곱이지만 이 안에서는 K제곱 대신에 카파 제곱이라는 걸 도입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웨이브 넘버를 가진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요거에 대한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입자
스캐터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요것만 바꾼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 솔루션의 K 대신에 카파로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솔루션은 우리가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를 보면 R이 A보다 작은 곳, R이 A보다 큰 곳, R이 A보다 작은 곳은 주어진 L에 대해서 안에는 원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랑 노이만 펑션 중에 노이만 펑션은 여기서 레귤러하지 않으니까 쓰지 않고 A, JL, 카파 R. 바깥에서는 JL, KR 두 개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솔루션을 주면 우리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것처럼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가 어디냐면 R이 A인 곳에서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스하고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스하다는 조건을 쓰면 되는데 이 경우는 특히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 함수 하나로 쓰고 있으면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연속이라고 하면 A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지니까 뭐냐면 이게 R이 A에서 컨티뉴스하다는 조건을 쓰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D, J, 로, L, 로, D로. 그러니까 로로 바꿔서 쓰면 로 대신에 왼쪽에서는 카파 A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쓰면 로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앞에 카파 다양한 것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K, B, D, JL, D로 C, DNL, D로 B, JL, 로 C, NL, 로 다음 같이 쓰는데 우리 어심토틱 폼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한 페이스 쉬프트랑 관련을 짓냐면 어심토틱 폼을 보면 되죠. 어심토틱 폼은 뭘로 보면 되냐면 무한 들어갈 때는 이걸 써야 되죠. 이걸 써야 되는데 B 베셀 펑션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KR분의 sin KR 마이너스 2분의 1파. 노이만 펑션은 마이너스 KR분의 코사인 KR 마이너스 2분의 1파. 이게 아까 썼던 그 페이스 쉬프트를 써서 sin KR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플러스 델타 L과 같아야 되니까 이걸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sin KR 마이너스 L파이 오버 2의 KR의 뭐야? 사인이니까 코사인 델타 L 플러스 코사인 KR 마이너스 L파이 오버 2의 사인 델타 L. 요거는 사인 KR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플러스 델타 L. 어심토틱 폼.
요거를 전개한 거죠. 전개하면 이렇게 써야 되죠. 다음 것 같이. 요게 요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같지는 않지만 두 개가 서로 비례해야 되죠. 비례하려면 요 앞에 붙어 있는 레이쇼가 같아야 되죠. 요 앞에 붙어 있는 레이쇼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를 요거로 나눈 양. 이거를 이 뒤에 있는 걸 이걸로 나눈 양. 다시 말하면 그렇게 쓰면 이래 헷갈리지. 마이너스 C over B가 사인 델타 L 코사인 델타 L. 다시 말하면 탄젠트 델타 L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페이스 시프트를 앞에 있는 웨이브 펑션 B와 C를 우리 요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B와 C를 이용해서 이거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페이스 시프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페이스 시프트를 구하면 어떻게 포텐셜의 형태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 다음 학기에 우리 스캐터링을 볼 때 특히 이것도 L이 일반적으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는 경우는 구하기 어려운데 그때 가서 일반적으로 보면 L이 작을 때가 K가 작을 때는 L이 작은 값에서만 되기 때문에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는 L의 제로 원, 제로 원, 투 앞에 있는 몇 개의 항만 가지고 충분히 그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 다음과 같은 포텐셜 웨일인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서 델타 L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는 다음 학기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걸로 프리 파티클에 대한 스캐터링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의 어심토틱 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감을 잡았고 이제 이 3차원 문제를 푸는 거의 맨 마지막 토픽으로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프리 파티클은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으로, 다시 말하면 플레인 웨이브로 아이겐 펑션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프리 파티클이면은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스페리컬 웨이브로 우리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의의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혹은 임의의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로 전개할 수도 있고 혹은 스페리컬 웨이브 곱하기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곱한 양으로,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 px, py, p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기술할 수 있고 혹은 해밀토니안 L 스퀘어 LZ의 아이겐 사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우리 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리니어 모멘텀, 선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3차원에서 임의의 스테이트를 기술할 수 있는 베이시스 펑션을 이루고 또 한편 스페리컬 웨이브, 스페리컬 베셀 노이만 펑션이랑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곱한, 다시 말하면 L 스퀘어랑 LZ의 아이겐 펑션이 또 역시 그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을 이루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한 좌표축과 그 다른 좌표축, 예를 들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이 있으면 두 개가 기술하는 거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두 개가 똑같은 걸 기술하죠. 다시 말하면 임의의 함수는 r 테타 파이의 함수로 쓸 수도 있고 x, y, z의 함수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선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고
각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각각 임의의 함수를 기술하는 베이시스, 기준 함수의 셋이에요. 컴플릿 셋을 이루죠. 컴플릿 셋을 이루면 하나의 아이겐 펑션을 다른 기준에서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플레인 웨이브를 다시 말하면 px, py, pz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e to the ik다. h 바 k가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 저거는 플레인 웨이브로 px, py, pz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럼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플레인 웨이브,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partial wave expansion이라고 불러요. 왜 partial wave이라고 부르냐면 주어진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에 따라서 L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경우죠. 그럴 때 주어진 L 컴포넌트를 플레인 웨이브 중에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L의 컴포넌트를 가진 게 얼마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partial wave라고 불러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점에 대해서 입자가 들어오는데 입자가 플레인 웨이브가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는 정면 충돌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합해져 있는 거죠. 합해져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 고전적으로 보면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 R 크로스 P를 보는데 모든 게 다 P가 똑같아 그래도 R 크로스 P가 평행이기 때문에 이건 0. 올라가면서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이 좀 증가하죠.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L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가까운 데로 접근하는 것부터 멀리로 접근하는 모든 기어를 전부 다 합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걸 해봅시다. 그러면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쓰면 거기 일반적으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R, 세타, 파이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K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굳이 복잡한 임의의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마음대로 좌표축을 정할 수 있죠. 좌표축을 어떻게 정하는 게 제일 쉽냐면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특별한 K라는 게 있으니까 K가 Z 방향에 평행하도록 좌표축을 잡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하나도 없어요.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우리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면 스페리컬 하모닉스 YLM으로 쓰는데 YLM의 파이의 디펜던스는 e to the IM 파이로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M이 제로인 컴포넌트만 스페리컬 하모닉스 중에서 M이 제로인 컴포넌트만 기여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만 기여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ALM JLKR 물론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YLM
세타 파이. 로 써야 되지만 우리 요거를 G축을 이렇게 잡으면 G축을 K방향으로 잡으면 요 중에서 M이 제로인 성분만 컨트리뷰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YL0는 우리가 잘 아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2L 플러스 1 4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헷갈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지? D 코사인 테타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 우리 이게 처음에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이게 오소고널하고 주어진 게 2 over 2L 플러스 1이었죠.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를 하니까 사실은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모든 솔리드 앵글에서 적분하면 1이 되도록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노멀라이즈 했죠. 그러면 요걸 제곱을 해서 하면은 2 over 2L 플러스 1.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파이의 인디펜던트니까 2파이. 2파이가 나오겠죠.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하면 여기다가 2파이가 있는 4파이 나누기 2L 플러스 1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려면 그거 역수의 스퀘어 루트를 붙인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가 있다는 걸 요 노멀리제이션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양은 이렇게 쓰면 이거 물론 LM에 대한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주어진 예를 들어서 L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거를 M에 대한 서메이션이 없이 파이 2분의 1승 AL JL KR PL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JL 곱하기 YLMS는 컴플릿 셋을 이루니까 임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남은 건 AL만 구하면 되죠. AL을 구해서 플레인 웨이브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하는 거를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L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AL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나? 조금 아까 내가 지운 PL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노멀리제이션을 이용하면 이걸 양변에다가 PL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고 코사인 테타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요건 오소노멀한 컨디션으로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DC 코사인 세타를 Z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e to the I K R Z KZ R 코사인 세타가 Z니까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를 하면 여기다 그걸 하면 2 over 2L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 over 2L 플러스 1이 나오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저걸 곱하면 2 곱하기 2L 플러스 1이 분모했으니까 4파이 곱하기 2L 플러스 1의 스퀘어 루트가 있는데 분자의 2가 있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쓰면 2분의 1 4파이 2L 플러스 1 1 half 이게 여기 있는 요 AL, JL, KR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양변에 PL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0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남는 게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오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별 도움이 되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그러면 JL에 대한 오소노멀 컨디션을 써서 또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하죠. 복잡해서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식을 보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죠? 항상 성립하면 어느 R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어느 R 값에 대해서 성립하면 R이 작을 때도 성립해야 되죠. R이 작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알죠? R이 작을 때 이 적분 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R이 작을 때 오른쪽은 AL, JL.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괜히 복잡하게 쓴 게 우리 이거 쓰려고 하는 거죠. 아래 L승 2L 플러스 1의 더블 팩토리. 그래서 이쪽을 계산을 해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 KR이 빠졌네. Z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이 KR의 함수일 거예요. 그죠? KR의 함수인데 KR을 파워 시리즈로 전개한 다음에 KR의 L승 부분에 앞에 있는 상수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직은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하면 R이 작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고 해서 R이 작을 때 양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R이 작을 때 성립하면서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하면은 논리의 갭이 있지만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하면 작은 R에도 성립해야 된다는 건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걸 계산해야 되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쉽냐? 어디 생각해 봐야죠. PLZ는 우리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1의 L승 2L승 L 팩토리얼 DDZ의 L승 1 마이너스 C 스퀘어의 L승. 이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의 다항식이죠. 그럼 PL의 가장 높은 차수는 얼마가 되나? 높은 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골라서 미분한 게 제일 높은 차수가 되겠죠? 그죠? 제일 높은 차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의 L승 C의 2L승이죠. 이걸 L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의 L승이랑 마이너스 1의 L승은 캔슬이 되고 1 오브 2L L 팩토리얼 2L이 이걸 미분을 하면 2L 마이너스 1부터 2L 플러스 뭐냐면 L 플러스 1까지 하고 ZL이 있죠. 그러니까 L 플러스 1부터 2L까지 곱한 게
1번 미분하면 앞에 개수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 2L 플러스 1 팩토리얼을 아니지 2L 플러스 1이지 2L 팩토리얼을 L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요만큼의 개수가 있죠. 왜냐하면 2L, 2L 플러스 1부터 L 플러스 1까지니까 요거 하고 CL승 이게 가장 큰 차수예요. 다음 차수가 남겠죠. 다음과 같이. 그럼 이걸 뒤집어요. CL승은 PLG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G의 L승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P0, P1부터 PL까지 다 있을 수 있죠. PL 플러스 1은 없죠. 왜냐하면 PL 플러스 1은 G의 L 플러스 1승이야. 제일 높은 차수가. 그죠? 그러니까 PL 플러스 1은 G의 L승을 전개할 때 PL로 전개를 할 때 L이 0부터 L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L 플러스 1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G의 L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G의 L 플러스 1승을 상쇄시켜줄 만한 한 함수가 전혀 없어요. 그거보다 PL이 L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G의 L승은 제일 높은 게 PL이에요. PL이 그럼 PL은 요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쓰면 2의 L승 L 팩토리얼의 제곱 2L 팩토리얼 PLC 여기서 G의 L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그거보다 작은 차수가 있죠. G의 L-1승에 비례하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차수가 있죠. 그럼 낮은 차수도 그럼 G의 L-1승에 비례하는 거는 또 P의 L-1로 쓰고 그렇게 해서 또 남은 거는 P의 L-2로 쓰고 그래서 점점 P의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의 L 값을 점점 낮게 하면서 모든 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PLG에 비례하는 양의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는 유일하게 결정되죠. 왜냐하면 이 양은 G의 L승이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걸 넣으면 그러면 G의 L-1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G의 L-1승은 P의 L-1승에 나오는 G의 L-1승의 개수를 조절해서 없애주면 되죠. 그죠? 차근차근 없애주면 되죠. 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식을 뒤집어서 쓰면 G의 L승은 PLG의 요 개수 더하기 그거보다 PL보다 L이 작은 값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죠? 우변이 요거예요. 그럼 좌변에서 KR의 L승만 끄집어내면 되죠? KR의 L승, KR이 나올 때가 어디 있나? 여기밖에 없죠? 잘 써야지. 지금 잘 안 보이죠? KR이 나올 건 여기밖에 없죠? KR이 작죠? 어떻게 하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KR의 L승 텀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죠? KR의 L승 그게 뭐죠?
L 팩토리얼 분의 C의 L승 KR의 L승이죠. 그죠? 엑스포넨셜 I의 L승 앞에 빠졌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요걸 전개해서 그중에 요거만 넣어서 PL이랑 곱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서 나온 게 CL이죠. CL은 요렇게 쓸 수 있대요. 근데 여기 앞에 PL을 곱했어. PL을 곱하면 PL-1, L-2 나머지는 전부 다 오소곤을 해요. 0이에요. 그죠? 나머지를 여기다가 PLG를 곱한 다음에 C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오토고널 리스트면 전부 없어져요. 요것만 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왼쪽은 이 중에서 뭐만 남냐면 그걸 보지 말고 따로 요것만 씁시다. D 코사인 테타 DZ PLG L 팩토리얼 분의 C의 L승 앞에 물론 IKR의 L승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냐? 여기에다가 CL 대신에 2의 L승 L 팩토리얼의 제곱 2L 팩토리얼 PLC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요거 적분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2L 플러스 1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으면 없으면 안 되네. 요 식에서 KR이 작을 때 우변은 AL 요거 좌변은 I의 L승 KR의 L승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분의 1 4파이 2L 플러스 1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우리 적분한 거 이걸 쓰면 되죠. 2의 L승 L 팩토리얼의 제곱 2L 팩토리얼 2 오버 12 플러스 1 2 없어지고 양변에서 KR의 L승 없애고 EL 팩토리얼에다가 EL 플러스 1을 곱한 게 EL 플러스 1 팩토리얼이죠. EL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왜 L 팩토리얼의 제곱이었지?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앞에 L 팩토리얼이 나눠준 게 제곱이 아니죠. L 팩토리얼이죠. 쏘리. L 팩토리얼에다가 2의 L승을 곱하면 L 팩토리얼이 뭐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L을 곱한 거죠. 2의 L승이니까 각 텀에다 2를 곱하면 위에 있는 양은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8에서 2L까지 곱한 거죠.
EL의 더블 팩토리얼이죠. 1부터 2L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에다가 짝수항을 곱한 걸 나누면 더블 팩토리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상쇄가 돼서 요거는 전부 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남는 거는 AL은 I의 L승 스퀘어 루트 4파이 2L 플러스 1.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스텝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결국 다음과 같이 구했죠. 그래서 e to the I KR 코사인 테타는 서메이션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파이는 스퀘어 루트 4파이는 캔슬이 되고 I의 L승 2L 플러스 1 JL KR PL 코사인 테타. 이게 내가 처음 얘기했던 partial wave expansion의 결과예요. 다시 보면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중에서 특히 m이 제로인 경우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텝을 겪었지만 뭐 우리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인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2학기 때 스캐터링을 볼 때, 스캐터링 문제를 볼 때 요거를 다시 쓸 텐데, 뭐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기술을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보고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단계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까지만 유도를 하고 요거를 어떻게 응용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1학기 때 했지? 하고서 결과만 이제 유도하면 되죠. 결과만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하이드로진 애텀뿐만 아니라 3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것 중에 특히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 경우, 물론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 경우 하이드로진 애텀만 있냐? 내가 강의 시간에 그 중에 또 다른 예는 아이소트로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XYZ 방향으로 용출 상수가 전부 다 같은 그 경우도 센트럴 포텐셜로, 물론 그 경우도 XYZ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카티션 스페이스를 써서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숙제의 첫 번째 문제가 아이소트로픽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를 써서 에너지 스펙트럼과 아이겐 펑션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써서 똑같은 짓을 하고, 그렇지만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했던 단계를 다시 쭉 거치면 되죠. 그리고 역시 거기서도 디제너러시가 어떻게 되나? 물론 스핀이 없는 경우, 나중에 스핀을 집어넣은 경우, 스핀을 집어넣는 건 2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우선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1차원의 여러 종류의 포텐셜, 그 다음에 3차원인 경우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풀 수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다시 말하면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써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걸 배운 반면에 레프레젠테이션의 독립적인, 다시 말하면 힐버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이용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X와 P를 적당히 결합한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에는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스퀘어 LG 다음과 같이 레더 오퍼레이터, 레이징 오퍼레이터,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써서 우리 특별히 어떤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쓰지 않고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스테이트만 가지고 우리 썼죠. 그렇지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웠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항상 피직스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물리 문제는 거기서 항상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물어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운 거는 사실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웨이브 펑션, 혹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스핀 앵귤러 모멘텀 같은 거를 또 쓰려면 그렇게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레프레젠테이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해밀턴에 나타나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알면 우리가 그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의 성질은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지만 피직스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어떤 옵저버블이 있으면 옵저버블이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그 오퍼레이터를 그 안에 있는 적당한 스테이트를 브라 벡터랑 캣 벡터 사이에 이렇게 취한 값, 그리고 그걸 매트릭스로 보자는 거죠.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를 배웠나? 행렬을? 안 배웠지.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대학교에 와서 배웠죠. 그죠? 대학교에 행렬이 있었지. 1학년 때. 그래서 사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 행렬의 곱셈 같은 거는 2x2 매트릭스만 배웠어요.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복잡한 건 3x3 매트릭스나 일반적으로 n×n 매트릭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렸죠. 근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 그런 매트릭스를 다루는 수학 분야가 리니어 엘지브라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양자역학에서 힐버 스페이스를 다루는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리니어 시어리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리니어 엘지브라가 적용되는 시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에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듣고 와서 해야 되나? 가 아니고 양자역학 자체가 리니어 엘지브라 시어리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날로 먹고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죠. 사실 그것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걸 어떤 스페이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역시 매트릭스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리니어 시어리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 친숙한 예를 들어 봅시다. 친숙한 예는
우리가 여태까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를 쓴 게 두 가지 있었죠. 앵귤러 모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랑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 두 가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는 A 스퀘어 LM. LC LM H바 M LM. 이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고, 요거는 인덱스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쓰기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간단하진 않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봅시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게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만 n이라는 것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경우는 n 우리가 어떻게 썼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A 대거를 n번 어플라이 하고 노멀리제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걸로 쓰면,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h바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 n. 그 다음에 A 대거에는 하나 올리는 거, 앞에 노멀리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n을 어플라이 하면 n-1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 있는 이때 스테이트는 서로 오소노멀한 걸로. 그래서 물론 요때 요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루죠. 물론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썼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뿐만 아니라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컴플릿 셋을 이뤄요.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모닉 우리 요 앵글러 모멘텀은 좀 나중에 보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그럼 H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거에다가 왼쪽에 M을 어플라이. 이걸 어플라이 하면은 아이겐 밸류 끄집어내고 mn이니까 델타 mn이죠. A 대거 n에다가 m을 어플라이 하면 A 대거 n을 하면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 m이 n 플러스 1이랑 같을 때만 0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an에 스퀘어 루트 n 델타 m n-1이죠. 이걸 보면 어떤 오퍼레이터의 브라 m 스테이트랑 cat n 스테이트 사이의 값이죠. 이거 이렇게 프로덕트를 시킨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가 두 개 있네. 이 인덱스 두 개를 매트릭스의 인덱스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자는 거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 A 대거의 mn, A의 mn. 그래서 우리 어떤 오퍼레이터의 mn 스테이트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킨 요 값은 넘버죠. 요거를
매트릭스 요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아이덴티파이 하자는 거예요. 말은 좋지. 말은 좋지만 매트릭스라고 부르려면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면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성질이 있죠. 매트릭스 덧셈, 곱셈 이런 거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인덱스가 2개 있다고 해서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엘지브라를 만족하냐? 그거를 확인해야죠. 앞으로 이제 그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매트릭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이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하면 정말 매트릭스의 모든 성질을 만족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우선 그거를 보기 전에 이게 정말 매트릭스라고 하면 매트릭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해밀토니언 앞에 H바 오메가 N이 0, 1, 2 N이 0, M이 0, 1, 1, 2 M과 N이 같으니까 0일 때는 2분의 1 다르면 전부 다 0이죠. 여기는 2분의 3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대각선 엘리먼트만 다음과 같은 값이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차원은 무한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라고 하면 파이나이트한 n by n 매트릭스만 생각해도 버거운데 n이 3, 4 넘어가면 불행하게도 이건 사이즈가 무한대인 매트릭스예요. 사이즈가 무한대인 매트릭스면 여러 가지 나중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걸 무식하게 받아들인다면 매트릭스로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A 대건 어떻게 쓸 수 있나? A 대건 난 이게 항상 헷갈려. 이게 로우고 컬럼이면 이게 로우지, 이게 M이지. M이 0, 1, 2 이게 맞나? 0, 0 이게 0, 1인가? 그렇죠. 그렇게 치면 이거는 두 개가 이거는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닌데 이건 M과 N이 같으면 0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은 다 0이에요. 그럼 어느 게 0이 아니죠? M이 N보다 하나 커야 돼. 여기서 보면 M이 N보다 하나 크면 요거보다 하나 미친 거죠. 하나 미쳐야만 M이 항상 N보다 하나 크죠. 여기만 있어요. 대각선 바로 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이 0니까 스퀘어 루트 1,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3 나머지는 전부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것도 역시 인피니트 디멘션이죠. 마찬가지로 쓰면 A는 역시 대각 엘리먼트가 전부 0이고 이제는 반대로 M이 M보다 하나 작아야 돼. 이거보다 하나 위죠. 그죠? 스퀘어 루트 1 스퀘어 루트 2 나머지는 전부 0.
굳이 매트릭스로 쓰면 차원이 매트릭스의 크기가 사이즈가 무한대가 되긴 하지만 굳이 처음 몇 개를 쓰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뭐냐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적절한 컴플리트 셋을 mn 이거를 앞으로 fmn으로 쓰자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쓰는 거에 불편한, 물론 이게 과연 매트릭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알아보겠지만 처음에 불편한 거는 뭐냐면 차원이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이거 디스크리트한 거 썼죠? 컨티뉴어스한 걸 쓰면 어떻게 되나? 좀 더 복잡해지죠. 우리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n이라는 게 요 컴플리트 셋이 디스크리트한 셋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매트릭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 매트릭스의 덧셈은 트리비얼하죠. 각각의 트리비얼하다는 건 뭐냐면 F 더하기 G의 MN은 F 더하기 G의 MN 매트릭스 엘리먼트, F의 MN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G의 MN 매트릭스 엘리먼트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트리비얼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정당화가 되려면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뭐냐면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F가 매트릭스고 G가 매트릭스면 우리가 아는 거는 물론 내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쓰면 헷갈리니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쓰는 겁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는 K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같은 인덱스가 똑같은 게 두 개 나타나면 가능한 모든 걸 더하라는 거죠. FG가 매트릭스면 매트릭스 이거의 I번째, J번째 컴포넌트는 요거에도 요걸 곱해서 얻는 게 이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죠? 그럼 이게 오퍼레이터고 요게 브라 I고 캣 J 사이에 요걸 샌드위치 시킨 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하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나? J를 apply. 이거는 n이 컴플리트 셋을 이루니까 cn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서 cn은 어떻게 구하나? 왼쪽에다가 n을 apply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GJ는 summation n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트릭인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여기다가 아까 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고 따라서 우리 요거를 우리가 아까 매트릭스의 인덱스를 쓴 것처럼 요거의 데피니션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뭘 이렇게 쓴다 그랬지? 요거는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에요. 요거 이제 오퍼레이터로 쓰면 이게 이걸 뜻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의 엘리먼트에 저런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보려면
아까 쓴 것처럼 이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서메이션 n 그 다음에 이거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쓴다고 했죠? f i n g n j 정확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만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터의 요거를 G라는 매트릭스의 NJ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게 정당화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저거의 그럼 컴플렉스 컨주깃은 어떻게 되냐. F의 Mn 이게 컴플렉스 컨주깃. 이거 사실 바를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이거는 Fn 요걸 한 스테이트로 보면 Fn M이랑 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 F라는 거에 셀프 애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저게 셀프 애조인트 오퍼레이터 데피니션이죠. 이건 뭐예요? F 대거의 NM 컴포넌트죠. 따라서 위식에서 보면 F MN의 스타는 F라는 거에 매트릭스 MN의 스타는 F 대거 NM이랑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MN을 NM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되죠? 이게 원래는 로우의 인덱스, 컬럼의 인덱스를 컬럼의 인덱스, 로우의 인덱스로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자리를 바꾸는 거.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인덱스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매트릭스의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변환시키는 트랜스포즈에 해당되고, 다시 말하면 셀프 애조인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원래 매트릭스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각각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많이 헷갈려요, 이거. 난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있다고 칩시다. A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으면 A의 AM 아이겐 밸류에 이렇게 씁시다. 노테이션이 좀 복잡하지만 AM이라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A를 어플라이 했을 때 아이겐 밸류 AM을 주는 아이겐 스테이트인 거죠. 양변에 AN을 어플라이 하면 AM, AN과 AM이니까 델타 MN이죠. 다시 말하면 A의
nm am의 델타 mn 매트릭스에서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걸 봤나? 그죠? 그래서 이걸 넘기면 AM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식이죠. 이 식으로 오는데 모든 MN에 대해서 성립하면 요게 성립해야 되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매트릭스에서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하죠? 매트릭스가 있을 때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 모먼트 오브 이너셜 텐서를 매트릭스로 구해줄 때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죠.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다시 말하면 적당한 프린시플 액세스를 잡으면 모먼트 오브 이너셜가 XYZ에만 XX, YY, ZZ 성분에만 비례하는 아이겐밸류가 되죠. 그때 아이겐밸류 구할 때 적당한 프린시플 액세스를 찾는 거죠. 그게 매트릭스, 리니어 엘지브라의 용어를 쓰면 뭐죠?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슈레딩거 이퀘이션, 뭘 하든 타임 인디펜던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써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를 적당히 다른 베이시스에서 A의 아이겐 벡터의 베이시스가 아니라 다른 벡터에서 주어진 이무의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하느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하느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써서 우리 여러 가지 양들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